그래서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페이스북이라던 회사가 이름을 메타라고 바꿀 정도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최근에 어닝콜, 그러니까 이 IR 쪽에 이제 리포트를 할 때는 많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얘기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 기사에서는 10빌리언 정도를 한 1년에 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퍼왔는데 사실상 이제 최근 1년 동안 투자한 게 16빌리언 달러더라고요. 20조 이상의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 투자는 꾸준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애플의 VR AR 헤드셋이 조만간 내년에 나온다는 루머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내년 한 2분기 정도 말 6월 정도면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이트댄스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틱톡이라고 하는 뭐 이제 20대가 10대가 제일 많이 쓰는 서비스, 그게 사실 중국 회사거든요. 그 틱톡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중국 회사고요. 바이트댄스는 그 바이트댄스가 VR 헤드셋 업체인 피코라는 헤드셋 업체 사가지고요. 사실 지금은 이 피코를 통해서 피코가 최근에는 유럽이랑 아시아에 일단 런칭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런칭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미국의 내년에 상반기 런칭하는데 이 퀘스트, 그러니까 메타가 하고 있는 퀘스트와 더불어 비슷한 스펙의 장비인데 좀 더 싼 방식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뭐 여러 가지 계약적으로 걸려 있는 게 있어도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업체들도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M&A 시장들을 좀 더 보면은 얼마나 이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한 케이스가 메타가 인수를 한 위든이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피트니스 앱, 그러니까 약간 헬스 앱, 건강 앱 만드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400밀리언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환율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한 5천억 정도 이상의 평가를 받고서 최근에 엑시트를 했고요. 그래서 꾸준히 메타, 애플 같은 회사들은 관련 회사를 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떻게 보면 이코시스템이 있죠. 왜냐면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식으로 엑시트 하지만은 IPO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M&A 할 때도 있고, 근데 M&A 시장도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고요. 투자 쪽도 사실 지금 투자의 혹한기라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느낌보다는 좀 적은 아마 반 정도의 밸류에이션과 투자가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최근에 투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보다 밸류에이션 떨어지겠죠.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제일 높게 받았던 게 이제 레크룸이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라는 말로 통칭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로블록스 같은 서비스입니다. 약간 게임 유통 플랫폼 하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300만 이제 MAU, 이제 300만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달성했던 작년 말에 이제 145밀리언 달러를 한 한국 돈으로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제 3.5빌리언 정도, 한국에서 한 4조 정도의 평가 금액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사실 제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했으니까요.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메타,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팔렸을 때가 2014, 15년도인데 그때부터 16년까지는 되게 활발한 투자와 이런 것도 일어나다가 17, 18, 19, 20까지 되게 엄청, 지금 뭐 스타트업의 윈터라고 하지만은 VR로 치면 그때 훨씬 힘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벗어나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장이 와서 VR 쪽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스타트업 겨울이라고 하지만 3년 전 VR 시장 스타트업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년 전, 2, 3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실제적인 시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2015 같은 느낌의 어떻게 보면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고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숫자를 갖고서 포캐스트 하는 것들을 잘 믿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그 포캐스트라고 하는 건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난 팩트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팩트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VR의 대중화가 가까워졌다는 증거들이 좀 있는데, 뭐 설명을 좀 더 드리면 퀘스트라고 하는 메타의 장비는 퀘스트2는 1,500만 대 이상, 지금 2,000만 대 정도 팔렸을 거예요. 예, 팔림이 됐고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엑스박스보다 더 많이 팔린 콘솔입니다. 사실 현재 퀘스트 디바이스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과장해서 이걸 보는 사람들은 되게 대중화가 쓸 수 있는 디바이스라 설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딱
어떻게 보면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정도의 게임기의 플러스 알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비교하기 좀 맞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내에서 봤었을 때 이제 엑스박스보다는 더 많이 팔렸고 플레이스테이션보다 좀 덜 팔린 닌텐도 스위치가 더 많이 팔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PC 게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되게 하드코어 게이머들이니까 PC 게임에서는 유통 플랫폼 스팀이라는 서비스를 쓰는데 스팀에서 VR 헤드셋을 써가지고 접속한 사용자 수를 매달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300만 정도의 현재 MAU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드코어 게이머들 시장이 대충 1억에서 2억 명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모두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분들도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1억 명 정도 내에서 한 2천만 정도에 있는 시장이니까 대충 5%에서 10% 정도의 페네트레이션이 있는 시장이 현재 VR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착각해서 되게 대중화, 누구나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도 내 친구도 뭐 내 여자친구도 다 쓰는 디바이스라 생각하면은 간극이 있고요.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 게임기에서 좀 더 대중화된 게임기 정도의 시장으로 현재 보기 맞습니다. 저희 투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기술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서 이쪽에 시간을 좀 많이 쓰겠는데 하나는 VR 콘서트 제작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VR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은 엔지니어링이 좀 필요하고 또 되게 높은 이제 퀄리티의 레졸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드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좀 쉽고 빠르게 하지만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툴셋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저희 첫 번째 프로덕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VR 콘서트가 유통하는 유통 서비스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같은 유통 서비스라 보시면 되는데 VR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라이브러리 같이 어떤 창이 나와서 클릭해서 보는 이런 타입의 유통 플랫폼은 어울리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바타로서 내가 이 똑같은 아티스트 좋아하는 다른 팬들과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고 또 나아가서 그 아티스트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셜 서비스를 지향하는데 뮤직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VR 뮤직 메타버스 서비스라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하나의 프로덕트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첫 번째 아티스트인 메간 디 스톨리라는 아티스트를 유통할 때 모든 사용자들이 아직 헤드셋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R 헤드셋은 아직 대중화되기에는 적합한 장비는 아직은 아니니까요. 영화관 쪽이 또 재밌는 사업인데 영화관이 사실 좀 새로운 타입의 컨텐츠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티켓을 20에서 25불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영화는 미국 내에서는 9.17불 정도 됩니다. 평균 가격이. 그래서 티켓 가격 보면은 두세 배가 이제 더 비싼 티켓이고요. 근데 영화는 길잖아요. 근데 VR 콘서트는 길 수가 없기 때문에 8번, 9번. 원래 영화는 서너 번 할 수 있는데 2번 정도, 2배 정도 더 많은 쇼를 할 수 있고요, 하루에. 그다음에 영화는 한국은 영화관이 좀 더 꽉 찰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기도 하고, 근데 미국 내에서 영화관의 아큐펜시 레이트 그 좌석 점유율은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이 생각해 보시면은 월화수목금토 일이 있고 그 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티켓 팔 때는 저희가 80% 이상을 팔았거든요. 사실상 거의 꽉 찼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영화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타입의 어떻게 보면은 훨씬 큰 매출 낼 수 있는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AMC 저희가 이번에는 영화관에 AMC 시어터라고 이제 글로벌 제일 큰 영화관 체인인데 미국 제일 크고 거기에 통해서 유통을 했었고요. 그래서 AMC든 이런 여러 가지 영화관 업체들이 저희 쪽 관심이 많은 것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매출 낼 수 있는 좋은 컨텐츠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산업 자체가 광고하기 되게 쉬운 사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팬한테 유통하면 되니까. 실제로 메간이 이제 3천만 정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있는데 저희 콘서트가 런치됐었을 때 저희 홈페이지 티켓팅 서비스 여기다 이제 넣어주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포스팅 해주고 유튜브에 포스팅 해주고 그다음에 트위터에 올려주고 뭐 슈퍼팬들이 받는 텍스트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많은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같이 해주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사업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제작을 저희가 관여를 거의 안 하고 저희 제작 툴을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제작하는 이제 프로덕션 회사들이 써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고 대신 그거 툴을 공짜로 주는 대신에
그 컨텐츠는 저희 쪽 유통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유통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식 유통 플랫폼으로서 제작 툴을 제공하면 제작 툴과 유통 플랫폼 같이 제공하는 회사로서 하는 게 저희가 1차적 궁극적인 목표고요. 사실 SM과 만든 조인트 벤처가 그 첫 번째 파트너십 사례입니다. SM의 아티스트 제작은 저희 어메이즈비아라는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스튜디오 A라고 하는 조인트 벤처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업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메이즈비아는 결국에는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